안녕하세요. 장필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과 여가로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생애 설계 부분과 변화 관리 그리고 SNS 분야의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생 사모작을 하면서 40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잡노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서로서는 두 권의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사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서커스에서 보는 그 광대의 모습인데요. 저 광대가 웃는 모습에 공을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그 광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저 공을 돌리고 있죠. 제가 현재 오모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즐거움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노동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부분은 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가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그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일과 여가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일과 여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일과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자, 우리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나이 들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이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저희 세대는 지금 꼰대라는 얘기를 하죠. 과감하게 꼰대를 갖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과 여가 등식의 어떤 그 확장된 개념을 이해를 바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평생 현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팁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일과 여가가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나이 들기, 아까 말씀드렸죠? 꼰대 탈출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자기도 긍정적이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로 포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이죠. 우리가 신세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자기 고집만 세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타심,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그런 성숙한 어떤 인격 자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 우리가 그 배움과 일, 놀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저는 세 가지 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좌, 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즐기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갔을 때 우리는 100세 시대에 꼰대를 탈출해서 행복하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 3N이라는 게 있어요. 3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모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1모작이 아니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2모작, 3모작 이상의 그러한 그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N개의 일,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노동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놀아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앤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여가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미 활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러한 본인이 자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에 대한 그러한 3N의 여러 가지 일, 노력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100세 시대의 3N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우리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계속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영의 규제인 톰 피터스가 이미 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경력 성결을 해나갈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후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속도관이 이제는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회로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화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언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잡이라고 하는 개념과 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했던 부분들은 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잘하는 일이 되고 이제 잡이 되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퇴직을 한 이후에 2모작, 3모작을 하는 일들은 이제는 어떤 그 지속력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본인의 보람과 가치관을 따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일이 저는 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잡의 개념과 워크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고층 빌딩에서 줄을 타고 유리를 닦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담보로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게 저게 이제 잡의 개념이고요. 밑에는 같은 줄타기예요. 여성이 지금 레저를 한다고 해서 나무에 그 줄을 매달아 놓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돈을 내고서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저 부분이 실제로는 좋아하는 일, 워크라고 하는 개념이죠. 저 부분이 실제로는 일과도 또 연관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여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개념은 현학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콜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용하다, 정지, 멈췄다라고 하는 평화의 개념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옵티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의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세레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저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활동에 대해서 참여 실태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우리 여가 활동의 대부분 국민들의 어떤 그 종류를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 텔레비 보는 게 TV 시청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가 활동을 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그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여가의 어떤 그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5%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보다도 도시인들이, 그 다음에 여성보다도 남성분들이 여가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여가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의미를 좀 확장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가 있습니다. 가벼운 여가는 소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TV를 본다든지 낮잠을 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벼운 여가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근데 진지한 여가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을 배워서 창직으로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저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지한 여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런 여가의 종류가 한 100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18가지 여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간단한 여가가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진지한 여가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데이터를 보고서 한번 내가 가벼운 여가와 진지한 여가의 어느 쪽에 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목차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일과 여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우리가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자, 이게 롤러코스터거든요. 이게 최정점을 찍었다가 그냥 곤두박질하고 최저를 찍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세용지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저는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서 제가 그 정리해본 그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롤러코스터의 그 플러스 정점에 다다랐던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바닥을 찍었던 그런 그 안 좋았던 부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1모작과 3모작의 경우에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이렇게 그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현재로 제가 4모작, 5모작을 하고 있고 현재 6모작을 준비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100세 시대 커리어 관리 부분에 이제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1모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한 그 타원형의 그러한 그 형태의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보는 100세 시대의 어떤 우리 그 경력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개의 곡선을 가지고 실제로는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의 장애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시간이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정보 부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장애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장애물을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계획서를 신뢰와 신뢰를 구분을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생 처음 100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애 우리가 6대 7대 영역 중에 일과 여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퇴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이 어떠한 걸 의미하죠? 리타이어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거든요. 제가 퇴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퇴직이라는 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타이어에 바람 충진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모 상태가 좀 크다 그러면 타이어를 바꿔 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퇴직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른 인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도 여러 어떤 그 난관을 헤쳐왔을 텐데요. 그때 어려운 시기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를 해오셨을 거예요. 100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환경에 적응을 하고 빨리 이 부분들을 슬럼프에서 벗어나느냐고 하는 부분. 선생님이 보듯이 이 사진에서 의미하는 부분과 같이 부러지지 않고 여태까지 휘어져서 상당히 그 유연하게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웃는 겁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죠. 저는 만보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걷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이게 범사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지만은 평상시에 그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평생 현역을 위한 그 팁을 세 가지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회복이에요. 어느 시기에든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100세 시대에 우리 신중년들한테 필요한 그 마인드고요.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보석과 같은 그 무형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그 리모델링하고 변형을 하고 디자인해 나갔을 때 새로운 일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간절하고 절실한 그러한 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그 쉽게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자, 우리 성현들의 인생 3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자 정약용 선생, 김정일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친구들과 만난다. 그리고 만나서 담화를 하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신다. 이런 부분들이 성현들의 노후의 3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3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나누자. 인생을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행을 해왔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감하게 뛰쳐나가야 돼요.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뛰쳐나가서 새로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관계, 거기서의 어떤 그 정보관계, 그 다음에 또 즐거움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이 부분이 저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복 사진책 만들기를 통해서 책을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에 대한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 목공에 대한 부분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 결국 우리가 100세 시대에 나눠서 남을 줘야 되는 그런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생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가의 즐거움, 이것은 뭐 찾아봐도 없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즉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목표를 세우고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그 화살을 당기는 궁사의 모습인데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60대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100세 때에는 결국은 천직 여행가로서 일과 여가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만배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소통과 인맥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와 시간관리를 통해서 자기의 생애 설계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려나가고 실천하는 거에 따라서 10년 후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바꿔질 것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통한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중년의 선생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